이야기 하고 육처, 육입 뭐 이런 이야기, 육군, 육경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를 다 합해서 18개라는 얘기 했었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육군, 육경, 육식을 합해서 6, 3, 18, 18개예요. 네. 18개, 그 육군, 육경, 육식을 합한 거 18개라고 하는데, 오늘, 육군, 육경, 육식, 이렇게 해서 18개로구나.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불교에서 인간, 그리고 그 밖의 존재 속에 그 인식을 한다는 거, 그 작용을 18가지로 나눈 거다. 그게 18개인데, 육군, 육경, 육식을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이제 감촉하는 거, 색성, 향, 미, 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이제 마음이라고 여기는 풀어놨네요. 색성, 향, 아니야. 안입이 설신, 신을 피부라고 하고, 마음을, 육종의 감각기관, 그걸 이제 육군이라고 하고, 그 눈, 귀, 코, 혀, 하나씩 짚어보세요. 이거,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이제 몸, 피부, 살, 그 다음에 마음의 뜻, 이것을 이제 육근이라고 하고, 눈으로 우리가 물질을 보죠.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이제 촉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그 현상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걸 육경.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육군. 그걸로 우리가 이제 보고 듣게 되는 색성향 미촉법을 이제 육경. 그 다음에 이 육경을 이제 으로 해서 생기는 6가지 마음의 활동,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육식. 그래서 이 육식을 제외한 거를 또 12처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육구는 눈, 귀, 코, 혀, 살, 뜻. 그 다음에 그 경은 이제 그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그것을 인연으로 생기는 6가지 마음의 그 활동을 안식, 비식, 그러니까 식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육식, 그러니까 눈으로 인식하고, 귀로 인식하고, 비로 인식하고, 뭐 맛으로 인식하고, 몸으로 인식하고, 이제 생각으로 인식하는 거, 이거를 18개라고 한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오늘 이 12연기를 공부하실 건데, 12인연 또는 12연기라고 해요. 요 12연기, 보세요. 자, 이걸 표로 보시면 이렇게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지금 우리 육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군이 육처예요. 그 다음에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그래서 이게 이제 무명이 연이 되고 행이 인이 돼. 이거를 과거의 이인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그 이제 12연기 중에 식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식, 명색, 육처, 촉, 수 이걸로 이제 그 괴로움 고의 과를 받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두 가지 원인으로 무명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다섯 가지의 이제 뭐라고 할까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그 애하고 취가 또 이제 혹이라는 연이 돼서 또 이제 유라는 업을 이루고 이게 또 이제 인과가 돼서 이제 인연이 되는 거죠. 연이 되고 인이 되고 그래서 현재 세 개의 또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취 유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생노사는 이제 또 괴로움의 과가 되고 이게 이제 미래에 또 이 그 삼인에 대한 과가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일중인가고 요것이 또 일중인가가 돼서 3세에 두 종류의 인과가 되고 이렇게 뭐 다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뭐 이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닌데 어쩌면 그 옛날에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지금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철학적인 경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을 해 놓을 수가 있을까? 참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신석기 시대 도시 뭐 차탈구이 그거 제가 그 이제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잖아요. 또 같이 공부했고 그때도 가서 보면 신석기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무슨 막 너무 원시인이 미개해가지고 그냥 뭐 동물이나 잡아 먹고 사냥이나 하고 무슨 또 돌로 이렇게 뭐 그 구석기 시대 석기나 만들고 이랬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지금과 다르지 않은 도시 생활을 했고 한 10,000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 똑같이 에, 그 사람이 사는 생로병사와 영혼 그런 것들을 벽화로 그려놓고 그런 것처럼 어, 아마 그때도 이런 거를 느끼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이제 12연기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12연기, 12인연을 현대어로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 600년 전에 세조임금은 어떻게 풀었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2인연, 12연기는 불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다. 번뇌에서 이제 그 괴로움, 번뇌가 생기면 괴롭죠. 요즘은 번뇌를 뭐라고 하나? 스트레스라고 하나요? 네. 어쨌든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12인연을 12유지라고도 한대요. 12개의 그 어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12인연, 12연기, 12유지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12개의 이제 그 각 항목은 윤회의 생존을 구성한다. 그래서 그 유지, 그 가지 지자를 써서 유지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12개의 그 생존을 구성하는 윤회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살아남아서 우리가 겪는 그것을 이제 12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거 12개 다, 외우세요. 자기가, 그 관심 있는 부분만 일단, 우리가, 무명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을 받는 걸 수고라고 하죠. 그래서 뭐, 무명을 밝히고, 이런 뭐, 이제,
그 BBS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거기에 한 1년 정도, 이제 그 칼럼 맡아서 삼국유사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서 육처죠. 딴 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육처, 육입, 내 육입 뭐 이런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노사, 생과 노사의 그 괴로움을 알려고 사실 그 이제 시탈타 태자도 출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맨 마지막에 생노사, 여기에는 이제 저기 병이 빠져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 그럼 무명, 그러니까 미혹의 근본이 되는 건 무지다. 우리가 지금도 그 무지해서 어, 나만의 어떤 나라는 걸 세우고 나라는 것에 애착을 하고 우리가 지금도 언젠가 다 우리 100년 후에는 다 여기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원히 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 이런 것도 다 무지죠. 그리고 사제, 사제는 뭐죠? 고집멸도, 사성제라고도 하죠. 그리고 인연의 이치를 모르는 거, 반드시 그 하나의 그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커다란 그 이제 진리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만드는 원인에 의해서 내가 그 결과를 얻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 인연 과보라고도 해요. 그래서 불교 근본 사상으로서의 세계관, 인생관에 통하지 않는 걸 무명이라고 한다라고 다시 한번 풀었고, 무명의 반대는 팔정도 중에 정견이다. 정견은 팔정도 중에 첫 번째죠. 바르게 보는 거. 그래서 무명은 무지랑 같은 말이다. 무명은 밝지 않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밝지 않아서 늘 혼탁하고 어두운 생각에 빠져서 자기만의 아르마리를 낸다. 뭐 스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르마리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아르마리라는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불교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만의 어떤 이제 그 독단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아르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혼자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것만이 옳다. 뭐 이런 것들도 아르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행. 행은 신어의, 뭐 신구의 이렇게라도 해도 되죠. 신행은 이제 몸으로 하는 거, 어는 말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걸 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행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하는 거, 삼행을 뜻하고 이것은 삼업과 같다. 무지, 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그릇된 몸, 그릇된 말, 그릇된 마음의 삼업, 신구의 뭐 삼업, 신구의 삼독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는 것이 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은 잘못된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여력으로서의 습관력도 포함된다. 행위 경험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 반드시 여력을 남기며, 그러니까 그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맺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요즘에 우리 그 이제 정치가들이 하는 거, 뭐 무슨 대장동 비리니 뭐 이런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진짜 보통 사람은 그 간이 그 콩알만해질 것 같은 일들을 그렇게 서슴지 않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아니, 난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참 이 나라가 걱정이에요. 왜, 뭐,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없겠고, 그 공과가 다 있죠. 누구나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하지만, 보통 우리 같은 그 평범한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저렇게 물고 뜯고 저러나 진짜 참 걱정입니다. 어, 그래서 그 잘못된 행위는 행동이에요. 행동은 또 그 여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 뭐 이런 거, 일일 일선 이런 거 어렸을 때, 어?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채팅창에다 좀 써주세요. 네, 허혜정 보살님만 안 들리는 겁니다. 네. 네, 그 카톡도 제가 같이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무명, 허혜정 보살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12년, 12연기 중에서 첫 번째가 무명이에요. 어, 이게 이제 무지한다는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지의 소치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교의 12연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알지를 못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또 신구의 삼업을 짓게 된다. 이제 신구의 삼업을 짓는 행동은 그 행위의 그 또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막 버럭하는 걸 듣고 그 어린 마음에 되게 속으로 이게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고 싸우다가 갑자기 무슨 자식 키우는 사람이 뭐 어쩌다는 거지 그랬는데 그 말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함부로 남한테 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혹여라도 그게 내 자식한테로 갈까 봐. 그런 말이잖아요. 요즘에 지금 막 코로나 막 2년째 그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그 뭐 층간소음으로 막 그 살인 사건 나고 뭐 난리지 않습니까? 뭐 옛날 같으면 그걸로 그렇게까지 이제 무슨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거의 집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에 집을 짓고 이제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걸 촉발하는 무슨 그 뭐 위층 아래층 어디에서 들리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층간소음의 어떤 가해자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끄럽다고 아래층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막 뭐라고 할까 진짜 그 몇 번 겪으니까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고 뭐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니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아랫집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랫집이 무슨 구경하는 집인가 그런 새 아파트로 이사 갔었는데 그걸 하면서 뭔가 집에 하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많이 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꼭 기억하세요. 이 행을 가지고 신고의 삼업.
착한 씨앗을 심으면 착한 결과가 과보가 열매가 꼭 생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뭐 악인 악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오늘 한 가지만 착한 일을 하세요. 뭐 우리 돈 들지 않는 뭐 그 7가지 보시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 뭐 따뜻한 덕담 한마디, 안부 물어주는 거 이런 거. 어제 제가 이제 지금 터키 우리 대학 안에 있는 외국인 교수님들 사는 그런 이제 일종의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그 어제 연구실 그 복도에서 동양인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인 교수가 저 포함해서 3명 있어요. 모르는 동양 그 이제 여선생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일본인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인데 아주 곱상하고 굉장히 이제 그 젊어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에 일본어과에는 일본인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이 학교에 한국학과 만들러 왔을 때에는 일본인 선생님이 어떤 때는 막 대여섯 명씩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어과가 지금의 한국어과처럼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은 층에 일본어과가 있어서 일본인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아니 이게 그 어떻게 이제 전체가 역전이 돼가지고 일본인 선생님은 이제 한 명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이제 터키니까 터키 말을 다 해요. 그래서 뭐 그 선생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뭐 이거를 뭐 네렐리시니스 뭐 이렇게 이제 했더니 저 터키어 못합니다를 터키어로 하는 거예요. 추르크체 빌미오름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좀 터키어 좀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 제 바로 아래층에 지금 층간소음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래층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학교에 일찍 갔다가 야간 대학도 있어갖고 야간 수업까지 하고 오면 이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지저분한 걸 막 이렇게 그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그걸 안 치울 수가 없어서 청소기도 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갑자기 막 찔리더라고요. 그 이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했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내가 좀 친절하게 잘해줘야겠다,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제 무명하고 행이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먼저 이제 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식이에요. 무명하고 행은 외우셨죠? 무명은 무지한 거다. 그 무지로 인해서 심구의 삼업을 짓는 거다. 그래서 심구의 삼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선인 성과를 짓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3번째가 식. 아까 육식 공부했었잖아요. 이거는 의식으로서 인식 작용을 말하는 거다. 생각하는 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식의 주관으로서의 제6식이다. 그 안입의 설신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식은 아이고 이것도 어려운 걸 뭐 입퇴식, 재퇴식, 술퇴 후의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이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보통은 과거에 지은 그 업에 의해서 현재 수태의 일념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그냥 한번 읽고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식은 제6식인 그 의식, 안입의 설신, 의를 식을 말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고하고 하는 작용, 그걸 인식작용이라고 한다. 그럼 4번째 명색은 뭐냐?
몸과 마음, 태중에 있어서의 몸과 마음을 뜻하고 그 육식의 대상이 되는 육경, 색성양 미촉법 이것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아까 육처,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육입 중에 내육입, 그 태내에서 자리 잡아가는 눈, 귀, 코, 혀, 몸 등의 오근, 그리고 의근을 말한다. 감각과 지각의 능력을 육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감각, 그 눈, 귀, 코, 혀로 하는 거, 몸,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지각의 능력을 합한다. 의근까지. 그 다음에 촉. 촉은 육군, 육경, 육식을 이제 화합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감각, 지각에 의한 그 조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생각으로 느끼는 걸로 뭐 눈으로 보고 예쁘다, 뭐 예쁘지 않다, 뭐 아름답다, 뭐 추하다 이런 걸 느끼고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들으면 이제 기분이 좋고 음악 소리 같은 거, 뭐 소음, 뭐 누가 뭐 싸우는 소리, 뭐 차 경적 울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또 반대되는 거 이런 거를 다 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인식하는 것은 이제 요 감각과 지각에 의해서 거죠. 감각을 지각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제 받을 숫자를 쓰는데요. 괴로움과 즐거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거, 좋고 나쁨,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감각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식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같은 거를 이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으로 느끼고 그러는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아주 옛날에 이제 제 친구랑 그 이제 뭐 20대 때 저는 그 유니폼이 싫어요. 그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고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교복도 싫고 뭐 군복도 싫고 뭐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싫은데 이제 저랑 이제 단짝이었던 친구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고 그래서 그 군복 입은 사람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동시에 이제 군인이 지나가는데 나는 군인이네 이러면서 이제 좀 못마땅한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얘는 와 군인이다 이렇게 그 군복 입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수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한 사람은 이제 별로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막 기뻐서 날리고 막 이런 거. 이거는 그럼 왜 차이가 있냐? 그 까닭은 인식을 하는 주체는 나겠죠. 식이 처음에 백지와 같은 거였는데 그 백지 점점 살아가면서 그 백지가 아니라 그 과거의 무명, 행 여기에서 탐욕, 이제 탐진치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누구는 고, 누구는 락, 누구는 뭐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이렇게 느끼는 것을 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애는 사랑할 애자인데 애착, 집착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괴로움을 피하고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근본 욕망이다. 그쵸? 누구나 괴로운 건 싫죠. 즐거운 그 이제 하루하루를 살고 싶죠. 그걸 이제 가래라고도 하는데 갈은 목마를 깔자예요. 그걸 이제 목마르게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라고도 번역을 하면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 같이 이 그 애착에 대한 심한 욕구를 애라고 한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즐거움과 괴로움의 어떤 그 느낌이 생기면 그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나 물체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피하고 싶고 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나 물체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고 싶고 그런 열망을 낳는다. 이와 같이 강한 욕구와 열망이 A다.
이제 이 애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인생의 괴로움이 있으니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괴로움이고 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애착에 대해서 8번째. 그 다음에 취는 이걸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으로 하려고 집착하는 그걸 이제 취라고 하는데 가질 취자예요. 애는 마음속에 생기는 심한 애증에 대한 생각이라면 취는 그 애증에 대한 생각 뒤에 생기는 갖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거에 대한 이제 실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대요. 사랑하는 자는 이를 빼앗고 미워하는 자는 이를 버리거나 이제 살상하고 그런 실제 행동 아까 층간소음으로 막 살인 사건이 요새 아주 빈번하게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과 말에 의해서 이제 취사 선택의 행위를 하는 것도 이제 취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계를 지키는데 뭐 이제 불살생 뭐 이제 불투도 뭐 불싸움 뭐 불망어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10번째가 유인데 애에 집착하고 애에 집착해서 가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버리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의 이제 업은 결과예요. 결과를 만들고 그래서 또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작용이다. 그래서 유는 넓은 뜻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도 유죠 지금 그 현상적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행과 유위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존재를 뜻한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유는 취에 의한 취사 선택에 가지고 싶고 버리고 싶은 취사 선택의 실제 행위가 그 영향을 남긴 것. 그래서 과거 행위에 이제 습관이 축적되는 것. 그리고 그 과거 행위의 습관이 미래 행위까지도 이제 작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유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이 소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무명행식의 행에 해당되고 애는 무명에 해당이 된다. 무명이 무지라고 그랬죠. 무지에서 행이 생기고 행 속에서는 실제 행이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말하는 것처럼 애에서 또 실제 행위로 취가 생기고 그 취의 영향으로 유가 생긴다. 아까 우리 도표에서 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생인데 생은 뭐 다 날생 태어난다는 뜻인데 유정은 지금 우리를 유정이라고 하잖아요. 유정, 무정.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서울에서는 계속 108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기도할 때 유정, 무정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영가들도 뭐 무주, 유주 다 고원들까지도 극락왕생하게 좀 기도를 크게 하는 편인데 그때 유정, 무정 다 산천초목을 이제 무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유정, 뭐 사람, 뭐 동물, 뭐 이런 것들은 유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정이 어떤 유정에 이제 태어나는가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이 생기는 거 이런 것도 다 생애에 속한다. 뭐 축생으로 태어나냐 인간으로 태어났냐 하는 것도 생이요.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도 생이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그 유정의 모든 과거 경험에 영향해서
지능, 성격, 체질 등을 지니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선인 성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그 다음 생에도 그 과거 생에 그 결과로 좋은 생을 이제 타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이 일정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후자의 경우에는 사람의 소질을 소질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유라고 봐서 기초로 해서 새로운 경험이 생기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유라는 그 소질에서 새로운 생이 발생한다. 마지막에 노사, 태어난 뒤에 늙고 죽는 괴로움이 생기고 이 일체의 고뇌가 늙고 죽는 거에 의해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12연기를 전통적으로 뭐 이제 3세 양중의 인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아까 우리 봤었죠. 이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3세 양중의 인과로 12연기를 해석하는 것은 불교의 일반적인 그 이제 원리이다. 그리고 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아까 먼저 표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다가 써놨는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 신라의 원축 스님도 이 12연기를 신라의 원축은 그 장안 지금의 서안에 가면 그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손오공에 이제 나오는 그 현장 스님의 아주 수제자로 바로 옆에 그 승탑이 모셔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원축 스님이 이제 신라를 대표하는 스님이었다. 그래서 이 원축 스님도 12연기를 연구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명에서 노사까지 이게 12연기가 무명으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난다는 것만 아시고 그 무명이 닿으면 노사가 없다. 이걸 이제 그 신라의 원축 스님이 연구했고 그게 이제 반야의 힘으로 무명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열반에 들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월인석보로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확인해 들어가 보시도록 하십시다. 자, 7번째 이야기 12인연의 순서 우리 책 다 갖고 계시죠? 오늘 89쪽입니다. 12인연의 순서 잠깐만요.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오늘 21일이에요. 20일 12인연의 순서 7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울링이 왜 그렇게 심한지 같이 읽으면 참 좋은데 삼청동 법년사 법년지에 연재해온 이때 이제 제가 이걸 연재하면서 월인석보 1권을 묶어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를 조계종 출판사에서 내게 됐어요. 그게 이제 2019년 8월의 일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월인석보를 가지고 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 월인석보의 그 머릿말 지난 학기에 배우신 분들은 그 세조의 어떻게 보면 참회로 그걸 이제 아주 그 뭐 가슴 울리고 절절하게 진짜 그 눈시울 글썽이면서 읽었었는데 처음에는 그 월인석보 서문이 너무나 저한테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 대학에서 가르칠 때에는 처음에 젊었을 때는
그 서문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나이에 들어서야 조금 이제 제가 번역이랍시고 해서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월인석보 공부의 뜻을 두고 이제 청춘을 보낸 인생의 쾌거이다. 제가 그 석사 논문서부터 그러니까 한 20대 중반서부터 이 월인석보의 뜻을 두었는데 진짜 뭐 그 50대 말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제 인생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월인석보 책을 쓰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제 아무데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서 독학을 하느라고 이렇게 수십 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저 먼저 그 공부해서 책을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석보상절 서문은 1447년 7월 25일에 월인청강지곡을 합해서 수정 보완한 월인석보는 1459년 7월 7석에 서문을 쓰고 있다. 7월 25일, 7월 7석. 이거 다 7월에 이루어진 것도 이게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나의 책은 2019년 우람분절, 백중날, 7월 보름에 출간이 또 되었어요. 출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또한 수겁의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또 7월 25일은 왜 근데 이게 저절로 자꾸 이게 저기 뭐죠? 나가게 되는 모양인가요? 인터넷이 불안정한가요?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석보상절 서문을 쓰게 된 7월 25일은 지금 제 딸의 생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인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 월인석보 1권,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이 책을 보고 너무나 감개무량했어요. 내 인생에 이 책을 과연 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써서 이제 그 책을 내 손에 이렇게 잡게 되니까 막 진짜 며칠 동안 거의 이렇게 약간 구름에 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공중에 이렇게 발을 딛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뭐 책을 쓰다듬고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뭘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 지냈습니다. 그동안 그 여러 권의 책을 냈지만 삼국유사책을 이제 한 3권 정도 냈죠. 이렇게 그 월인석보를 책으로 내게 될 줄은 몰라서 뿌듯하고 애틋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필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훈민정음 불경을 만난 지 40년 만에 일이고 불교에 입문한 지는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거북이보다 느리게 달팽이 걸음 수준으로 도달한 책이었기에 그랬을 거예요. 사실 이 월인석보를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게 오랫동안 너무너무 이제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불교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라는 생각. 지금 우리 12연기만 해도 이 철학적이고 이 형이성학적인 그 논리를 또막그 10단계 또 뭐 20단계 그 안에 또 가지에 가지를 쳐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이제 그 분류 체계를 세우면서 이제 이제 논사들이 책을 써내지 않았습니까? 뭐 화엄경에 대한 그 책도 막 80권, 뭐 60권, 40권인데 그거에 대한 소도 어찌나 많은지 소가 어렵다고 또 초를 쓰고 막 이런 거를 그 주실 스님, 어른 스님께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가면 갈수록 거의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리 공부해도 600년 전에 이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중세국어라고 해요. 이 중세국어를 해독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그 사라져버린 그런 말도 또 이제 단어의 뜻도 모르는 말도 많고 또 불교의 그런 그 깊이에 늘 압도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이제 내게 된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런 두 번째 책을 여러분과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진짜 뭐 제 인생을 다들인 책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시절 인연이 아까 우리 뭐 숙세의 인연, 뭐 숙세의 원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단한 그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권에 이어서 2권도 낼 수 있게 된 지금 현재 발견된 25권까지 640년의 세월의 덮개를 걷어내서 21세기의 월인석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어려운 첫 고비, 그 관문을 만났는데 이 유깁의 세계를 함께 묵묵히 합심해서 걸어가 봅시다 라고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지난 이야기 12년 중에 5번째 유깁 중에 내 유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이것도 이제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근이 일어나서 태에 난다. 우리 조금 전에 했어요. 근과 경과 섞음이 이름이 섞음이는 섞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촉이다. 촉은 닿는 것이다. 앞에 경을 육경의 경을 받아들여서 이름이 받아들일 숫자를 써서 수고 수함이 있을세 있기 때문에 애심이 생긴다. 그래서 다사 취하니 그러니까 이 애착해서 취한다는 거야. 여기에서 다사는 우리 요새 다솜이라는 옛날 말로 이제 저기 한동안 애기 이름도 많이 짓고 그랬었잖아요. 다솜은 이제 다사롭다, 따스하다, 따사롭다 이런 말로 이제 바뀐 거예요. 애정은 따뜻한 데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애심은 다솜 마사며,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요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다솜은 정말 다시 살려 쓰고 싶어서 제가 제 대학 동창의 애기 이름을 이 다솜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는 진짜 제가 옛날 중세국어 사전을 보고 거의 사전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이제 사전을 끼고 살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전을 뒤져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지어줬는데 그다음부터 다솜 유치원, 다솜 식당, 다솜이 그렇게 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나중에 이 친구 만나면은 애기 이름을 개명하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년 만에 다시 만났나? 그 다솜이라는 그 우리가 쓰지 않던 옛말로 이름을 지으니까 이름이 박다솜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이름이 너 특이하구나 그러면서 외우고 그게 무슨 뜻이니? 그래서 옛날 말로 사랑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사랑으로 대하고 특별하게 여겨줘가지고 얘가 뭐 그 전교 1등을 넘어 뭐 고등학교 때 뭐 전국 1등을 하고 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삼성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그야말로 하여튼 인생이 승승장구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막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친구 아이 결혼식에도 제가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솜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외워가실 거예요. 이거. 다솜 마사미요. 그 사랑하는 마음. 취는 가진다는 것이다. 취한다는 것이다. 그 애착으로 이제 가지게 되므로 혹업이 그러니까
미혹에 대한 결과예요.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이제 서로 맺혀서 서로 매듭을 지어서 선악이 얼굴 있나니 형체예요. 지금은 얼굴이 우리의 안면, 뭐 페이스만 뜻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몸 전체, 얼과 고를 다 합한 거니까 이제 얼굴이었다가 얼굴이 되었죠. 그 이름이 유다. 유는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제 맺은 것, 그 이렇게 매듭을 하듯이 그 매듭 지은 탓으로 이거는 다손과 틀려요. 이거 다사로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은 탓이에요. 그래서 삼계의 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삼계의 나는 것의 이름이 생이고 생이 곧 있으면 노사 고뇌가 따라온다. 이것을 생기상이라고 하고 노는 늙는다는 것이고 사는 죽는다는 것이고 우는 시름 걱정한다는 것이고 슬플 비자는 슬프다는 것이다. 고는 몸이 아픈 게 고래요. 뇌는 마음이 아픈 게 뇌래요. 이거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어, 고가 몸이 아픈 거고 뇌는 마음이 아픈 거구나. 우리가 보통 뭐 고뇌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몸과 마음이 아픈 걸 고뇌라고 하는 걸 오늘 처음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월인석보를 공부하다 보면 석보성자를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모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무릎을 치게 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어저께 이제 터키의 그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이 월인석보를 처음부터 읽습니다. 터키 학생이 이제 그 서울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여기 박사과정을 들어왔는데 굉장히 하여튼 간에 요즘 우리말로 훈남이에요. 잘생기고 아주 머리도 좋고 또 이제 그 터키 사람이지만 그 서울대 유학 온 러시아 여학생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아들도 하나 있고 이런데 그 아들이 아프다고 비대면 수업을 하거든요. 여기처럼. 아기가 자꾸 아빠한테 와서 안기는 거예요. 그 수업 중에 아빠가 발표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하여튼 그 보기 좋았고 그 어려운 우리도 어려워하는 이 월인석보를 너무나 하여튼 간에 열심히 공부해 갖고 한국 사람보다 더 발표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뭘 봤냐고 뭘 보고 공부했냐고 하니까 우리 봉선사에서 제가 강의한 유튜브를 보고 그걸 그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뿌듯했어요. 이 봉선사 공부한 것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잘 활용이 되고 있구나. 고뇌, 몸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 혈불시오. 이거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마음이 슬픈 게 뇌래요. 노사는 고이고 우비는 뇌다. 그러니까 늙고 죽는 거는 몸이 아파서 죽는 거고 시름과 슬픔은 마음이 아픈 것이다. 생기는 일어난다는 것이고 일어난 거예요. 진짜 태어나서 생겨서 일어나는 거 일어날 시고 이것을 멸하고자 할진대는 무슨 것으로 조사라벤 것을 해마려 이런 말도 발음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조사라벤은 중요한 것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조사랍다, 종요롭다. 뭐 옛날에는 중요하다는 것을 종요롭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한번 이제 현대국어로 근이 이루어져 태에 생겨난다. 근과 경의 섞여짐이 이름을 촉이라 한다. 촉은 받는 것이다. 앞에 경, 대상을 받아들임이 수요. 이 받아들임이 있기 때문에 애심이 생긴다. 사랑하여 취하게 된다. 애심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취는 가진다는 뜻이다. 애착해서 취하게 되므로 미혹의 결과가 생겨서 서로 맺어진다. 그래서
선과 악의 형체, 아까 얼굴을 형체라고 했죠. 있게 되는데 그 이름이 유다. 유는 있다는 것이다. 맺음이 있는 탓으로 3개에 생겨나는 인이 된다. 그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이 있으면 노사 고뇌가 뒤따르니 이것이 생기상이다. 노는 늙는 것이요 사는 죽는 것이다. 우는 시름에 젖는 것이요 비는 슬픈 것이다. 고는 몸이 아픈 것이요 내는 마음 서러운 것이다. 마음 셜불실화를 제가 이렇게 썼네요. 노사는 고요 우비는 뇌요 생기는 일어나는 것이다. 이들을 멸하고자 할진된 무엇으로 중요한 것을 삼으리요 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육군에 대한 이야기로 12.2년의 순서를 소상하게 이제 세조임금이 풀이하고 있어요. 물론 식미대사를 위시한 우리 11명의 집단지성을 알고 있죠. 뭐 김수원, 하결, 학조, 수미대사 등등.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12가지를 셀 손가락을 펴세요. 먼저 육입은 주체와 대상, 그걸 능과 소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 관계로 구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육입, 외육입으로 일단 육입을 나눠요. 육처라고도 했죠. 그래서 내육입은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말한다. 그리고 외육입은 육경을 말한다.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내육입, 육군은 이루어져서 태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육군과 육경이 섞이는 것을 촉이라고 이름한다. 이 12.2년의 7번째가 촉이다. 앞에 육경,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육경은 촉을 받아들이는 것이 8번째 수가 되고, 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9번째,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 싫다, 증오한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애착하는 것을 9번째 취하게 된다. 잘못된 사랑이 헤어져서 앙심을 품고 또 이제 스토커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딴 사람하고 좋아하는 거를 못 보고 또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애착에 대한 취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심은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제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취는 가진다는 것이다. 왜 사랑하면 우리는 그걸 꼭 소유해야만 되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갑자기 취하니까 터키가 지금은 터키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오스만 터키라고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저기 무슨 중앙아시아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영토가 막 북아프리카까지 이르고 유럽도 비엔나, 헝가리 막 이런 데까지 다 이제 쳐들어가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인지 금은 보석 할 거 없이 얘네는 금과 은을 녹여서 실로 만들어갖고 너무나 정교하게 그 공예의 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금은 이제 주얼리 샵을 지나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금 팔찌를 본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한번 그 값을 물어보고 한번 껴봤는데 14K는 100만 원이고 여긴 24K가 아니라 22K가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0만 원짜리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한 1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내가 사용하다가 우리 딸한테 터키에서 살다 온 기념으로 물려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큰맘 먹고 이제 사러 갔는데 못 샀어요. 글쎄, 지금 아직 제가 터키 통장이 없는데, 터키 돈을 환전을 하면 환전 수수료, 이제
저기 신용카드로 그 돈을 일출하면 카드 수수료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게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저더러 내라는 거예요. 그게 한 100만 원인데 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보통 이렇게 큰 걸 사면 당연히 자기네가 그 가게에서 수수료를 그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만 원 때문에 못 샀습니다. 애취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애취하기 때문에 미혹과 미혹의 원인과 또 결과, 업이 또 생겨서 서로 맺어져서 선악이 형체가 있게 되어서 10번의 유가 생긴다. 유는 있다는 것이니 맺음이 있기 때문에 3개에 생겨나는 원인이 돼서 11번째 생이 있게 된다. 생이 있으면 12번째 노사의 고뇌가 따르니 이것이 생기상이다. 노는 늙는 것이고 사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뭐 애나 치나 이런 거를 하다가 갑자기 노는 늙는 것이고 사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걸 왜 썼지? 라고 하지만 그 600년 전에는 늙을 노자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사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해설하지 않고 이렇게 쉬운 것까지 해설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우는 시름이 있는 것이고 비는 슬퍼하는 것이요. 고는 몸이 아픈 것이요. 뇌는 마음이 슬픈 것이다. 노사는 고요. 우비는 뇌이다. 생기는 일어나는 것이다. 이 번뇌를 멸하고자 할진대 무엇으로 중요한 것을 삼을 것인가? 대조의 육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 세조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어쩌면 이렇게 이걸 간곡하게 이렇게 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계실까? 마치 640년 후에 나를 생각하고 이 글을 썼던 것처럼 쓴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 12연계 용어 하나하나를 어쩌면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그러나 지극정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감탄하게 되었다. 촉은 닫는다. 수는 받아들이다. 애십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취는 가진다. 유는 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연상작용으로 부르면 서 이제 신나하는 뭐 원숭이 둥근먹은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런 것처럼 12년을 이렇게 그야말로 노래를 가르쳐 주듯이 그 설명하면서 걸음마를 시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요컨대 12연계의 그 12가지 첫 번째 무명, 두 번째 행, 세 번째 인식, 식, 그 다음에 명색, 다음에 이제 유깁이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유깁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나도 내가 이해할 때까지 다시 말해보겠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녹음을 해서 나한테 자꾸 들려주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유깁의 주체인 나의 육근과 대상인 육경을 접촉을 해서 느낀 것을 받아들이면 그 목마른 그 갈증과 같은 그 애착이 생겨서 집착이 일어난다. 이 집착은 미혹과 그 이제 행위가 나타나서 소유를 하게 되고 이 유의 그 과보의 몸이 생겨갖고 노사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좀 아시겠어요? 이 중에서 고뇌에 대한 절묘한 해석, 고가 몸이 아픈 것이고 뇌는 마음이 슬픈 것임을 저도 어린 속보를 보고 알았어요. 늙고 병드는 것은 몸이 아픈 고이고 마음이 슬픈 것은 뇌인 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같은 괴로움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분류해서 썼던 우리 선조들의 언어 능력, 지금 요새 특히 그 우울증이 많아졌죠. 그 몸의 괴로움을 능가하는 마음의 병이 되었다. 문제 없어 보이던 유명 인사들이 어느 날 우울증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생을 포기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 마음의 괴로움을 더 살뜰히 보살필 일이다. 요새는 뭐 이제 그런 사건 사고의 뉴스 밑에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세요. 이런 게 항상 써 있죠. 이것도 이제 세조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알라, 저 무명이 실로 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 한 마음의 근원이 훤히 미묘히 말건을 직연의 질을 세워서 망진이 문득 일어나는 전차로는 까닭으로예요. 뭐 그 훈민정음 서문에 이런 전차로 내가 이제 백성이 이제 뜻을 펴고 싶어도 문자를 몰라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하는 거. 그때의 전차 이러한 까닭으로 무명이 있나니 하다가는 만약에 직연의 견이 없으면 지성이 진정하여 미묘하여 맑음에 돌아가 사무쳐 정밀하게 되리니 이름이 무명이 멸하는 무명멸이니 그러면 행으로부터 아래 안이 멸하는 것이 없으리니 밑은 근본이에요. 근본 하나 없으므로 밑바탕이 이미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연 말단 끝에 붙을 때도 없게 된다. 이는 수가 끊어지는 상이라고 한다. 수가 끊어지는 것은 닦아서 그친다는 뜻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걸 12인연법이라고 하고 그 성글게 말하자면 사제법이다. 고집멸도이다. 크게 분류하면 고집멸도고 자세히 분류하면 12인연이구나.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사제는 고집멸도이니 죄라는 것은 허망하지 아니하여 허티 아니하여 실할시오. 진실하다는 뜻이요. 집은 모은다는 것이니 수의 괴로움이 모였거든 업계에서 도리를 닦는 것이다. 무명 연행으로 노사 우비 고뇌까지는 고집제라고 할 수 있고 무명이 멸해서 고뇌가 멸하는 것까지는 멸도제다. 아시겠어요? 이걸 제가 현대어로 다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알지어다. 저 무명이 실로 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 한 마음의 근원이 훤하게 미묘하게 맑으면 그때 직연의 질을 세워서 망진이 문득 일어나는 까닭에 무명이 생기는 것이다. 저 무명이 실로 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 마음의 근원이 훤하게 맑아 있었는데 직연의 그 지는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를 이제 자기가 세워서 그 번뇌망상이 문득 일어나서 무명이 생기는 것이다. 만일 직연에 견이 없으면 지성이 진정하여 미묘히 맑음에 돌아간다. 그것을 사무치다는 것은 꿰뚫는다는 거예요. 아주 정밀해질 것이니 이것을 무명이 멸한다고 이름한다. 직연에 아르마리가 없으면 이거는 아르마리 지자고 지자는 지혜, 반야의 지자예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서 아주 미묘하게 맑고 고요한 데에 들어가서 그것을 사무치게 해서 아주 이제 정밀해지면 그때는 무명이 멸하게 된다. 그러면 무명 다음에 무명행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식까지 멸하지 않는 게 없다. 무명이 멸하면 행도 멸하게 되고 식도 멸하게 된다.
이미 근본이 없으므로 지말은 붙을 데가 없다. 근본의 그 무명에 대한 그 번뇌가 소멸했는데 그 아래 뭐 행식이며 그 12가지 아래에 붙어 있는 게 무슨 그 이제 더 이상 그 남아 있겠느냐. 하나가 멸하면 다 고스란히 소멸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수단상이라고 하는데 수단은 그 닦을 숫자에 끊어질 단자. 그래서 닦아서 끊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니까 12인연법이 된 거고 성기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사제법이다. 사제는 고집멸도이다. 제라는 것은 허망하지 아니하여 진실하다는 것이요. 집은 집제의 집은 모인다는 것이니 수고가 모이면 없어지게 해서 도리를 닦는다는 뜻이다. 12인연 중에 무명, 연행에서 무명이 연이 돼서 행이 생기잖아요. 노사, 우비, 고뇌까지는 고집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이 멸하는 거에서 고뇌까지 멸하는 것은 멸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집제와 멸도제를 이렇게 또 설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읽을 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뒤돌아서면 모르겠고 이렇잖아요. 알 듯 모를 듯한 불교의 철학적인 세계. 무명에는 실체가 없다. 마음의 근원이 본래 맑은 것인데 직연이라는 아르마리를 내세워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무명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르마리만 없애면 다시 지혜의 본 모습이 깨끗해져서 맑고 고요한 것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무명이 소멸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그것을 자세히 말하면 12연기법이고 대략적으로 말하면 사성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성제를 새로이 말하면서 12연기의 노사에 대한 우비고뇌까지는 고제와 집제에 해당되고 무명이 멸하는 고뇌의 소멸을 멸제와 도제라고 한다고 대륙께서 간곡히 말씀하고 계시다. 원인석보 편찬자는 대표 편찬자는 세조죠. 간곡하게 12인연을 풀이하면서 잘 알아들으라고 당부하시지만 솔직히 나도 석가모니 태어나는 경사스러운 날 꽃이 흩날리고 하늘 음악이 아름다운 시점에서 아까 우리 그 이제 비람강생 전전주에 공부했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협주의 세계, 막 18개의 세계, 막 고집멸도의 세계가 왜 여기에서 뜬금없이 나오냐. 장광설로 펼쳐지는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그것은 첫 번째 작은 액자에 해당되는 책 속의 책, 성문 영각을 이제 설명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걸로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두 번째 작은 액자 속에 또 액자를 만들어서 영각이 알고 있는 도리인 지금 12년의 철학적 사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펼쳐놓는 것인지. 그래서 쉽게 월인석보 부처님 태어나실 때 두설천에서 내려오셨지 마여 부인의 그 태몽으로 그 이제 들어오셨지 흰 코끼리 6개의 상아를 그 가진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문 뭐 영가 뭐 보살 이야기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그 영각이 알아야 할 12인연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재미있는 에세이 월인석보를 쓰고 싶은 나를 당황하게 하는 월인석보 협주의 세계.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할 끝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 그 조그만 그 산을 올라갈래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매주 북한산을 꽤 오랫동안 같은 코스를 다니고 있는데 같은 코스라고 해서 지루하거나 맨날 똑같지가 않죠. 어딘가는 이제 평탄한 능선길이 있고 어디를 이제 바위를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이건 약간 바위 타는 그런 등산 코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마야 부인의 재미있는
그 태몽, 비람강생, 우리 이 책에게 이 표지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위한 뭐라고 할까 좀 고난도의 수련 과정을 우리가 오늘 12인연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예, 이제